제가 피부에 쏟아부은 돈이 한 5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저만의 심리적 위안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문제는 돈을 많이 쓴다고 동안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주변을 보면은 진짜 특별히 한 게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젊어 보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처음에는 유전이야, 타고난 거겠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동안인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그 5가지를 제대로 짚어드릴 건데 그 전에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보시다가 지금 당장 피부가 너무 걱정되신다면 아래 고정 댓글 먼저 확인해 주세요. 제가 직접 써보고 확신이 생긴 다음에 소개하는 거라서 오늘 내용이랑 같이 보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동안인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첫 번째 행동은 체형을 극단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살을 빼야 한다는 압박감에 막 며칠씩 굶거나 반대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폭식하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분들 주변에 꼭 한 명씩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몸매 문제가 아니라 혈당과 혈압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면 혈관벽이 조금씩 손상되고 그 손상이 쌓이면 피부로 가야 영양이 막히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피부과 가서 아무리 관리를 받아도 얼굴에 생기가 안 도는 분들은 혈관부터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두 번째는 혈당 스파이크를 반복하는 건데 사실 이건 음식 자체보다 먹는 순서와 타이밍이 더 큰 문제예요.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바로 단 음료나 빵을 먹으면 혈당이 수직으로 치솟았다가 뚝 떨어지는데 이 충격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면 이제 혈관이 버티지 못하는 거죠. 신기한 건 이걸 바꾼 분들이 화장품을 바꾼 것도 아닌데 얼굴빛이 달라졌다고 했거든요. 피부는 결국 혈관으로 먹고 사는 거니까 이것도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나이를 핑계로 스스로를 놓아버리는 건데 어차피 나이 들면 다 그래 이런 말이 습관처럼 나오는 순간 우리 뇌는요 그걸 명령으로 받아들인대요.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자신이 늙었다고 자주 말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신체 기능이 더 빠르게 떨어진다는 결과가 있거든요. 동안인 분들을 보면 나이 얘기를 잘 안 해요. 그게 허세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자기 몸을 지키는 방식인 거예요. 네 번째는 몸에 쌓이는 걸 방치하는 건데 잠 안 자도 되고 몸 이런 데 좀 뭉쳐도 괜찮고 이런 생각으로 며칠이 지나면 이제 림프 순환이 막히고 노폐물이 얼굴에 고이기 시작하거든요. 아침마다 얼굴이 퉁퉁 붓고 턱선이 무너져 보이는 게 단순히 붓기 문제가 아니에요. 몸이 배출을 못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마사지나 관리를 더 받는 게 해결책이 아니라 애초에 이제 막히지 않게 생활하는 게 동안의 4번째 조건이에요. 5번째는 얼굴을 불안으로 건드리는 건데요. 거울 볼 때마다 뭔가 달라진 것 같고 그러면 또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이 불안의 사이클에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문제는 이렇게 계속 뭔가를 더하면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려는 리듬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피부과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하나가 쉬어야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동안인 사람들이 뭔가를 덜 한다는 게 귀찮아서가 아니라 피부 회복 리듬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동안이신 거예요. 5가지 다 들으셨죠? 근데 솔직히 이거 다 알면서도 못 지키는 게 현실이잖아요. 일찍 자고 잘 먹고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말은 쉬운데 40대 이후엔 이미 누적된 손상이 있어요. 잠 못 잔 날들도 많고 혈당이 흔들렸던 시간들도 많고 스트레스로 얼굴이 무너졌던 순간들 그 흔적이 지금 피부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습관을 바꾸는 것과 동시에 이미 손상된 피부 안쪽을 실질적으로 채워주는 게 필요한데 한참 동안 베개 자국이 안 없어지는 거랑 단호 화장품을 좀 써봐도 그때뿐인 것 같고 시술 받고 싶은데 예민해질까 봐 걱정되는 거 팔자주름이랑 턱살 이런 거 점점 처지는 거 이 고민들이 공통적으로 생기는 원인은 사실 하나예요. 피부 안쪽에 콜라겐 구조가 무너져 있는 거거든요. 바깥에서 아무리 발라도 속이 안 채워지면 그때뿐인 이유가 그거예요. 진짜 필요한 거는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되살려주는 건데 데이터 있는 것을 좀 찾아서 써보게 된 게 설화수 자음생 크림이었어요. 처음엔 좀 비싸기도 했고 좋다는 건 워낙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제품이 달랐던 게 진세노믹스라는 독자 성분이 피부 콜라겐을 복구한다는 임상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바깥 부분에서 피부를 덮는 게 아니라 피부 스스로의 자생력을 회복시키는 구조라는 게 그게 너무 저한테 확 와닿아가지고 오늘 말씀드린 동안의 철학이랑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케어가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빠르게 손상된 콜라겐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피부 노화 지수를 낮추면서 주름 개선, 탄력 향상,
리프팅까지 끌어올리는 재건 단계가 있어요. 마지막이 정말 중요한데 사용을 일주일 중단해도 탄력이 유지된다는 지속성이 데이터로 확인이 됐어요. 피부 스스로 힘을 키운 결과니까 바를 때만 좋은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좋다는 화장품 다 그때뿐이었다는 분들이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달라졌다고 후기도 있더라고요. 시술이 두렵다는 분들한테도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자음생 크림은 외부 자극 방어력을 높여주고 시술 후에 장벽 리페어 효과가 1.3배, 탄력 시너지 2.1배까지 확인이 됐다고 하거든요. 시술 전에는 피부 바탕을 탄탄하게, 시술 후에는 회복을 빠르게 도와주는 거죠. 동안은 타고나는 분들도 있지만 오늘 하루 하지 않은 행동 하나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피부 스스로가 회복하는 힘을 키워주는 선택.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진짜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고정 댓글 확인 한번 해보시고 저도 요즘 써보고 소개드리는 거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동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